그 전봇대집 디자인은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인데요. 저층부는 투명하게, 최대한 투명하고 밝게 만들고, 위에 저희가 쓰는 오피스 부분은 좀 메시브한 덩어리가 얹혀져 있고, 인면의 구성도 저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튼홀 스타일로 다 열려 있고, 위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 창만 빵빵이 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뚫려 있는 방식의 디자인을 택했고, 그래서 저층 부분 같은 경우는 남겨야 되는 구조 부분들만 최소한으로 남기고, 이후에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다 비워놓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현재는 이제 카페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인테리어를 이제 자체적으로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위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사무실을 저희 용도에 맞게 고쳐 쓰고 있습니다. 서계동은 이제 서울역 서쪽 동네인데, 그 서계라는 뜻이 서쪽 경계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서쪽의 경계부에 이제 좀 이렇게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도시 조직은 그때 만들어진 되게 복잡하게 설킨 조직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요 산업은 이제 봉제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울로가 생기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접근성이, 남대문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조금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울역과 같은 이런 서울의 중심지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만한 그런 동네였어요. 저희가 아직도 집이 없어서 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회사도 정착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집은 못해도 일단 회사를 먼저 정착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서계동 쪽에 저희가 자리 잡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고칠 때 막 공사하고 이제 완성될 때쯤에 동네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나가면서. 이 동네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옵션을. 근데 이게 되니까 와서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되게 쌀 줄 알고 물어보셨다가 이제 비용 얘기하고 뭐 설계비도 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 하시면 이제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어떻게든 그 인테리어 업체랑 연결을 해서 여기 보면은 많이 고치고 있어요. 고친 것도 있고, 이게 좋은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낡은 집을 조금 고쳐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희는 이 건물 처음 왔을 때,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보 구조라서 일단 바꿔 쓸 여지가 되게 크겠다라는 생각했고, 그리고 층고가 그렇게 낮은 편은 또 아니고요. 이제 구조 안전진단하고 해보니까 이 건물이 되게 과하게 단단하게 지었다 하더라고요. 철근도 많이 넣고. 첫인상은 이게 고치기 전의 건물은 정말 우중충하고, 이 인면으로 그 덕트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건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걸 뜯어내고 조금 바꾸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느꼈고, 사실 코너에 전봇대가 어마어마한 게 있거든요. 이 동네 허브 같은 되게 많은 전선들이 꽂히는. 근데 저희는 그냥 그 전봇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동네의 상징 같은 느낌. 이렇게 디자이너가 신경 써서 지은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의 크기나 위치, 오프닝과 그 솔리드한 벽체의 비례나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건물이 예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이 건물을 고칠 때 그 창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계급으로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고, 이 안에 들어와서도 이게 벽체가 다 수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게 되게 특징이었는데, 그거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고쳐서 쓰기에는 기본적인 토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층부가 봉제 공장으로 사용을 하면서 층고가 꽤 높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층고를 잘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는 이제 가정집이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하얀색 벽 칠해져 있는 저 부분까지는 천장이 쳐져 있던 곳이에요. 그냥 뭐 2.4m 정도였는데, 제가 실링을 뜯어보니까 실제로 한 2.7m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서 사무실로 쓰기에도 층고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1층부만 그 오프닝의 정도를 잘 조절을 하면
훨씬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1층은 원래 그 후면에 봉제 공장이 있고 전면에 이제 커피콩을 로스팅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둘로 분리돼 있었던 거를 이제 터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대신에 저희 지금 이 사무실로 올라오는 계단 옆에 있는 조그만 켜를 벽으로 구획을 해서 거기 이제 갤러리로 만들고요. 1층에 보면 전면에 되게 좁은 폭 한 300, 400 정도 되는 폭에 화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 동네 풍경을 조금 더 좀 말랑말랑하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 저희가 한 거는 그 기존의 기둥만 다 놔두고 그 창문의 하부에 창턱을 다 헐어내고 그 셔터로 내려져 있던 그 부분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투명한 유리를 저희가 썼는데요. 이제 저철분 유리라고 해서 그냥 아예 파란빛이 없이 그냥 완전 투명한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코너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했던 이유도 이 코너를 돌 때 이 건물이 예전에는 완전히 그냥 외벽이 다 솔리드한 벽체였는데 거기를 투명한 유리로 하고 보니까 이게 코너 너머로 이렇게 공간이 관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조금 더 확장된 골목이 좀 더 넓어지는 느낌? 특히 야간에 이 동네가 통행 인구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되게 어둡고 컴컴하고 근데 이제 몇 개의 봉제 공장들이 아직 있어서 1층에서 이제 봉제 공장들은 주로 야간에 심야에 작업하기 때문에 불빛이 조금씩 새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도 이제 저층에 되게 투명하게 하고 밝은 공간이 딱 있고 빛을 이렇게 내뿜어 주는 게 뭔가 같이 대화하는 그 원래는 이제 기둥만을 살리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걸 뜯어보니 기둥 앞에 이렇게 조적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헐어내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기둥 자체 이 텍스처를 최대한 살려서 유리 박스 안에 담아놓으면 이거 자체가 오브제처럼 보이면서 멋있는 약간 그 세월의 흔적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2층은 주택이었어요. 주택이었고 여기 지금 계신 부분이 거실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여기다가 놓을 생각을 하면서 고칠 때 처음에는 이제 이 벽을 다 트는 게 당연히 더 효과적인 평면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이 집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거를 그 구성을 그대로 재밌게 놔두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방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형식으로 이 건물이 약간 이제 정방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건물이 좀 깊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쪽은 좀 어두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천천히 계획을 했었고 이제 현장에 와서 봤는데 이제 작업하시기 전에 이제 콘크리트는 다 걷어내고 철근만 노출이 돼 있는 걸 봤는데 그때 다 동시에 이거 너무 멋있다라고 그때 현장에 왔던 저희 구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럼 철근을 남기자 이렇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변경이 된 거고 원래 지금 정면하고 측면을 보면 이렇게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예전에 이거를 설계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셋백을 시켜놓고 거기다 도시가스관을 이렇게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양이 재밌더라고요. 약간 눈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인면 디자인할 때 그런 약간의 너무 드러나지 않는 위트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 이거를 고칠 때는 그래도 전면이 되게 매끈한 면이 돼서 되게 새롭게 고쳤다라는 티가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패턴이 그 자체로 인면에 어떤 재밌는 표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대로 두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리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저희도 경험을 해보니 볼 때는 멀쩡했는데 실제로 이제 구조 진단 같은 것을 해보니 이 건물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어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구조 진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어떤 외관적인 것만 보고선 하시면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신축 건물이 갖지 못하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렸을 때 나올 수 없는 어떤 기본 바탕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예상치 못한 주어진 조건들이 오히려 우리가 창작해내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이미 질서를 주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고요.
그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오래 쓰고 오래된 시간이 만들어내는 흔적은 그 새로 만들어진 건물에선 절대 가질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지가 다 신축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지마다 신축이 필요한 땅이 있고 고쳐야 되는 땅이 있는데 현행 건축법규에 맞춰서 신축을 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소규모 필지를 다 해버린다면은 지금 오래된 필지가 동네가 갖고 있는 동네를 만드는 건축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서계동 같은 경우는 이런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런 골목의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축보다는 고치고 바꿔나가는 게 더 적합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상담을 해드릴 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쌀 거라고 해서 대수선을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신축이 더 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신축만큼의 값을 지불하고도 이 건물을 살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를 일단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쉬울 것 같다, 돈이 적게 들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고, 그거보다는 내가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신지, 그거가 저한테는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서계동을 접하면서 또 저희가 또 직접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사무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접 살면서 건축물 자체가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를 배경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런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약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주민의 입장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예산을 이런 데 쓰면 좋겠냐 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다 뭐 공원을 만들고 다 좋다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우리 제대로 된 기본 시스템을 갖춰주면 그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건물 고쳐서 잘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보고 뭐 건물을 예쁘게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가능성을 지금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를 건축가가 공간적으로 뚫어보고 그거를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저는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봇대집도 되게 좋은 건물이었는데 그게 많이 가려져 있는 채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동네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저희는 고쳤고, 집을 고쳐 쓰신다는 거는 그 집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그 시간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가치가 되게 중요한 분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집과 함께 해온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멋있는 일이 아닐까